자, 우리 재건축과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에서 부동산 일반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이 높고 땅이 호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죠.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법이 개정이 됐는데 대폭적인 개정이 됐죠. 먼저 동의서가 일원화됐습니다. 전에는 이 동의서를 거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죠. 정규구 이반, 대안동에서, 이반동에서, 추진의 설립동에서, 조합설립동에서 이 동의서가 다 판이 났죠. 근데 이제는 이 동의서를 한 번만 거두면 조합설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법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 여러 가지 또 영향평가, 관에서 간섭을 하는 영향평가가 7개가 한꺼번에 교육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으로 또 바뀌게 됐죠.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재건축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안전진단이죠. 원래는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때 받기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동의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6월 9일 정기수 위원장님이 대한민국에서 1호 거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죠. 여러분 집에 다 배달이 되었던, 등기로 보내드렸던 자료 내용에는 동의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동의서 내용은 관에서 도장을 찍어서 나온 거민동의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관에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거민동의서 찍지 않습니까? 똑같이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1호로 거민동의서가 발급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고, 우리가 그 동의서로 현재 55% 동의율을 달성을 한 거죠. 우리는 서둘러서 또 70%까지 달려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건 하늘이 도움이라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우리 아파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준비되고 있죠. 한번 보시죠.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실까요? 보통 이 정도 호재가 발생이 되는 지역은 흔하지는 않죠. 제가 우리 엑소코 아파트 관련해서 저희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 함께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엑소코 아파트가 이러저러한 호재가 있단다. 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예요. 몰아주고 있네. 맞습니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단지에 대해서 가격을 하향시켰던 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었죠. 근데 그 조공기의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3만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주거지역, 이거 우리 지역 아닌가요? 또 있죠. 또 전민역도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함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늘이 둥고 땅이 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국면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치공소장 여러분들도 잘해주셨어요. 이 짧은 기간에 동의서가 55%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천지인 일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재건축을 하나 목적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개인적으로는 내 집이 좀 더 쾌적해지고 또 좀 재산도 좀 증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목적도 있죠. 사회적으로는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연구단지, 배후단지가 돼야 되죠. 뒤에서 대전의 위치에 위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대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두뇌로 브레인 핵심 지역이죠. 국가적으로는 중부권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이성을 높이는 위치가 우리 엑소코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대계 주택 사업을 여러분 손으로 진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그러면 재건축 정비 사업이 먼저 보죠. 먼저 재건축 정비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양호하죠. 이런 건 아직 살만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다음.
그러면 정비 계획이나 행정 계획으로서 이곳에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관에 제출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관에서 시작을 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옛날에는 관에서 한꺼번에 전적으로 이런 정비구역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남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건설을 하고 싶은 경우 조합원들이, 다시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최소 60% 동의선을 걷어서 정비구역 제한을 할 수 하도록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55%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거두면 정비구역 위반을 할 것이고,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올라가는지 한번 보죠. 보면 압력을 받는 것은 금매 물건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동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죠. 또 토지 규제 등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아이들이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전세금과 매매 가격이 점차적으로 가격이 접근이 되는데, 이 접근되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더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심리 추세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부동산을 위로 받쳐 올리는 상승 압력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줄어드는 곳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쭉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보면은 그래프상을 보면 이런 그 지렁이처럼 이 가격이 통상 한 2.5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실사를 해봤어요. 서울 지역도 그러고 또 대전 지역도 그러고 대구도 그러고 대전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업 시기가 때부터 입주 때까지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소유자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우선 여러분들에게는 저렴하고 로얄 정보 사업문양 신청할 것이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폭이 많죠. 요즘 지어지는 집을 봤더니 베란다 확장이나 또 샷이나 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일반 분양자에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자는 그거 다 내가 사야 돼요. 근데 조합원 여러분에게는 이제 건설사와 잘 협의를 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게 될 때 취등록세가 반절 정도 절감이 되죠. 거기에 개발 이득금은 온전히 조합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게 되고, 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은 혜택이 조합원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드릴 시간이 되겠지만, 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들한테 너무나 이득이 많이 발생이 되므로 세금좀 더 내세요 라고 또 나와 있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이 있는 곳에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가가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뒤에서 보죠. 그럼 먼저 우리 엑스포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로 저희가 실제 거래됐던 것을 찾아봤어요. 좀 봤더니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설명회를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설명회를 마친 뒤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건 지금 32평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4억 7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새로운 아파트로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음. 그러면 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은 어떤 곳일까요? 수도권과 다음에 중부권과
경상도 권역으로 나눠서 보는데 수도권은 정치경제의 중심지죠. 그리고 우리 대전은 연구 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쪽 경상도 아래 울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산 창원까지 여기는 남북하죠. 그럼 결국 대전에서 연구 개발한 것이 정치 경제 그리고 납기타에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대전은 국토 중심으로 중부권의 건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점 도시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한국의 특수 상황입니다. 전쟁통에 또 전쟁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중심을 대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첫 번째 실행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죠. 그래서 일부 행정 수도가 대전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남부시설도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자원도 설치가 되고 그 이후 끊임없이 노무현 정부 때도 또 이재명 정부 때도 과학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매김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과학도시로서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어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옛날 아파트들은 구축으로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있는 상품적으로 생각을 해요.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백화점 신사옥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바꾸어가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 됐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 아파트를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무슨 아파트가 고향이야. 근데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재산에 대한 관계에서 어느 지역에도 아파트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지금 이런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보다 더 연배이신,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집이란 정주 공간이고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아파트는 하나고 투자로 수단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됐죠.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얼중신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죠. 다 아시죠? 얼어죽어도 신중한 반대. 얼중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얼중신들에서도 대단지가 아주 인기죠. 그런데 또 대단지가 인기 있는 것도 다음 주변 여건들이 대단지 주변에는 학교나 쇼핑이나 병원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대단지로 바뀌면서 현대화되고 빌트인을 하는 경향에 맞아서 많아져서 부조가 바뀌죠. 그래서 대단지가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되고 얼죽신 이야기는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고층화되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세대로 바뀌죠. 자, 그래서 향후의 주거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20대, 30대, 40대를 기준으로 향후 주택을 어디서 생활하시겠습니까? 80%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익명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강남적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강남적 삶이라고 할까요? 주거 지역은 아파트 지역에 사는 것을 강남적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이상, 문화적으로는 또 중산층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통은 바둑판처럼 되어 있고 프라이버시는 고정을 좀 하고 싶고 편의시설은 다 갖춰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형 쇼핑몰도 함께 주변에 있어서 원스톱 생활이 되길 바라는 것이 그냥 강남적 삶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강남은 서울에 있는 강남만이 강남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강남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판교가 자리를 잡았다가 또 일산으로 한번 갔다가 그래서 좀 더 동탄으로 내려왔다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럼 중부권에서 강남적 삶을 살 수 있는 곳 어딜까요? 예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엑스포는 대전은 섬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지식이 굉장히 지식층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대가 경감하고 60대 이상이 증가합니다. 성장하는 자녀를 따라고 고령층만 남아있고 그럼 점점 요양원으로 바뀌어가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죠. 자, 이것을 재건축이라는 명제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건축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환경은 악화돼서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일부 여유 있는 세대가 빠져나가고 빈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슬럼화되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는 점점 위험해져서 여기 와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 아파트도 우리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20년이 넘어가면 이제 대수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대수선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만은 없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다음. 만일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재건축이 됐을 경우는 이런 아파트가 되겠죠. 신축 2000세대가 되어서 젊은 층을 유입하는 젊은 아파트가 될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거주자들부터 우리 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주변 호재가 인구 증가를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가 사실상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경제를 영입하고 여기다 특히 하나 더 보고 싶다면 키자니아를 준비하고 싶어요. 키자니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영아기에서부터 고등학생 다니는 청소년까지 공부하고 또 방과 후 학습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지를 키다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현재 5개 있어요. 현재 서울에도 5개가 있는데 이걸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엑스포에도 이 키다니아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천천히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새롭게 탄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뤄내고 싶은 거죠.